오늘은 지난 5월 24일 날 KBS에서 한국 해군도 2024년부터 잠수함 여군 승조원을 태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건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오던데, 잠수함의 여성이 근무하기까지 과정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여군 승조원들을 태우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관심이 많아요. 잠수함에 해군에 처음 들어올 때 이때는 많은 사람이 잠수함을 타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잠수함 들어오고 나서 한 5 내지 10년 지나니까 잠수함 근무가 힘들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또 줄었어요. 여군분들은 또 잠수함 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의로 뭐 미지의 세계니까 또 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해군에서 최근 들어서 정책을 검토해가지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3년도에 내년도에 여군 3명을 선발을 해서 일단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교 1명, 부사관 2명 이렇게 선발해서 훈련시킨다 하는데, 이 논의가 2014년경부터 우리도 시작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3,000톤급 잠수함을 한참 만들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걸 고려했기 때문에 격실도 지금 209 1200톤짜리나 1800톤짜리는 소형 격실이 없어요. 함장실만 좀 있고. 근데 3,000톤급은 소형 격실 한 3개 정도로 했어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이제 분리된 격실로 해서 여군을 태우겠다 이런 보관을 가지고 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8년 만에 내년부터 뽑아서 태우겠다 이런 결정이 됐다고. 안창호급 잠수함이 내후년 되면 세척이 됩니다. 세척. 2025년. 그래서 세척이 되면 그때 한 9명 정도가 이제 순차적으로 타겠죠. 왜냐면은 여군 승조원이 수상함정은 다 태웠는데 잠수함이 마지막으로 태운 장소라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도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함정 근무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는 성평등이 안 된다. 뭐 그 균등 기회를 제공해라. 이런 막 여론이 많았어요. 우리도 그쪽으로 이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야 되겠다. 이런 하나의 그 정책 결정도 있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 잠수함 남성 승조원들 도태율이 한 53%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0명 교육시키면은 뭐 5명이 중간에 그만둔다. 힘들어서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력 수급도 좀 어렵고, 그래서 여성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것 같아요. 현재 2022년 5월 현재 잠수함의 여성 승조원 허용 국가가 12개 국가예요. 12개.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가 38개 국가인데 12개 국가가 이제 허용을 한다고. 그러면 뭐 3분의 1 좀 더 안 되죠. 그래서 그 정도 이제 허용하는데, 여기에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호주, 스페인, 독일, 캐나다, 미국, 영국,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일본. 12개 국가 잠수함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9,000톤짜리, 그 다음에 뭐 7,900톤짜리 이런 데는 크니까 문제가 없어요. 통상 보면은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는 4 내지 6명, 큰 배는 6명 정도 태우고 작은 배는 뭐 3, 4명. 그 다음에 어떤 뭐 유럽 같이 이런 작은 배는 한 명 내지 뭐 3명 이렇게 지금 태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배는 왈루스급은 제가 1998년도에 네덜란드 잠수함 함장과정 훈련 받은 적이 있는데 이때는 안 태웠었어요. 근데 최근에 태웠더라고. 이게 2,800톤짜리인데 이런 배도 3층 배예요. 3층 배. 우리 그 두산 안창호 같이.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세 종류 1,200톤짜리, 1,800톤짜리, 그 다음에 3,000톤짜리 있는데 3,000톤짜리부터 태우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일본이 가장 최근에 허용을 했어요. 1995년도에는 노르웨이의 여성 장교가 최초로 잠수함 함장을 했어요. 그래서 비기슈가 됐다고 이게. 그래서 왜 그러면 노르웨이 그때 잠수함은 뭐 430톤짜리 485톤이네 수중은. 이게 여기에 여성 함장이 태어났다고. 이 코벤급 잠수함이 485톤이고 그건 이제 다 폐기 처분됐어요. 오래돼가지고. 이게 독일에서 사온 잠수함인데
그 뒤에는 이제 울라급 잠수함하고 1150톤 좀 큰 게 이제 운영되고 있다고. 그래서 노르웨이는 여성 함장을 가장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잠수함 함장 배출한 국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작은 배에도 여성을 태우는데 왜 우리는 큰 배인데 1200톤짜리 1800톤짜리 안 태우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배에 이제 여성 승조원을 태웠던 거는 유럽 같은 경우는 출동 기간이 길지 않아요. 우리 같이 막 몇십 일, 막 미국 같이 몇 개월 안 가요. 거기는 뚜렷한 적이 없다고, 다 그냥 적이라고 간주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훈련하고 들어오고, 그 데일리 출입 그래요. 훈련하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나가서 자고 이런 게 별로 없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노르웨이에서 영국을 간다 그러면 영국 가가지고 뭐 포트 비짓 해가지고 한국 가서 또 쉬고, 잠수함 타고 가면 또 뭐 힘들다 해서 호텔에서 자고 그래요. 우리와 개념이 틀리다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개념이 틀리다고. 그래서 출동 기간이 짧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먼저 태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우리는 잠수함도 큰데 왜 늦게 태우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성 승조원들이 배를 언제부터 타기 시작했느냐? 이 옛날에 우리 그 관습에도 뭐 여자가 가면은 재수 나쁘다 이런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그래 아침부터 여자가 뭐 상점에 들어가면 이게 아주 나쁜 그 관습이 있었는데, 여자가 가면은 뭐 부정 탄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배는 잘 안 태우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80년대 초반 이런 때들은 원양상서 이런 데는 선장 부인도 태우고 가고 그랬다고. 지루하니까. 1993년대 독일에서 장보고함을 인수했어요. 잠수함을. 그때는 우리 잠수함이 어리도 없고 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총도 없고. 왜냐면은 거기에 잠수함은 취역을 해야, 취역기를 달아야 너는 지금부터 해군을 위해서 싸워, 이렇게 임무가 부여지는, 그걸 취역식이라고 하는데, 독일에서 할 때는 인수만 했지, 받기만 했지, 취역식을 안 했어요. 훈련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리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총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무기도 안 가지고 그냥 우리가 독자적으로 온다는 거는 위험천만이잖아요. 그때는 뭐 북한하고 관계도 안 좋아가지고 오다가 테러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선에 싣고 왔어요. 도크 익스프레스라는 네덜란드 배 싣고 왔는데, 그 싣고 오는데 거기에는 도크 익스프레스라는 배는 2,500톤까지 실을 수 있었어요. 우리 배는 1,200톤짜리 있으니까 충분하죠. 이게 한 구석이 남더라고, 갑판이. 거기에 미니 수영장 만들어 놓고 그 선장 부인이 즐기고 있더라고, 딱 수영을. 그래서 요 정도 타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눈여겨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었고, 다른 그 상선에서도 이렇게 이제 선장이나 간부들 부인들 태우고 이제 계양지마다 움직이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잠수함에는 진짜 수상 전투함은 탄지 오래됐는데, 잠수함은 가장 늦게 이 문호를 개방한 근무지다, 여성한테. 그래서 우리도 드디어 그 시기가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잠수함이 수상 전투함에 비해 여군 근무가 늦어진 이유는 주로 공간이 좁아서 침대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핫벙킹 그런다고 2개의 침대를 3명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당직 근무하러 가기 전에 일어나자, 깨우러 가서 너 당직 써 그러면 일어나서 눈 부시고 비비고 일어난다고. 그래 가면은 따뜻하잖아요. 그때 얼른 그 이제 후임 당직선답 들어가는 그걸 핫벙킹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침대를 또 여성하고 같이 쓰기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래서 침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이 훈련 나가고 그러면은 이렇게 미국 같은 데도 어뢰실에서 밑에서 자고 그래요. 왜냐면 훈련 나가면 다른 데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침대를 주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근데 좁은 공간 때문에 남녀 화장실 분리가 곤란해요. 화장실 여러 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군 승조원과 잠수함에 근무하게 되면 남군 승조원들도 불편해하고 여군 승조원도 불편해한다고. 저도 잠수함 함장 했지만은 승조원들이 당직 근무할 때는 막 팬티만 입고 다녀요, 그냥. 쉴 때는. 그런데 여군 오면은 서로가 불편하죠. 팬티만 입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미군에서 미국이 굉장히 늦게 허용을 했거든, 잠수함 여성은. 근데 가장 반대한 사람들이 미군 남자 승조원들의 부인들이래요. 부인들이 이거 문제 생기면 골치 아프다. 그래서
가급적 태우지 말라 했는데 의회에서 계속 압박해가지고 뭐 성평등해서 해가지고 나중에는 손들고 태우게 된 거죠. 그 루머지만은 잠수함 내는 공기 질이 안 좋아서 여성의 임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은 있어요. 영국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건 과학적인 근거는 없고 그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를 보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하고 좀 틀려요. 치아에 큰 영향이 있고 우리가 콜라 많이 마시면 치아가 안 좋다는 얘기인데 잠수함 타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공기 질이 안 좋아서 여성의 임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대표적인 게 치아에 손상이 있다 그런 건데 상관이 그냥 괴롭혀가지고 이를 박박 깔지 않으면 치아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주 씻지 못해서 건강한 피부 유지는 하기 힘들다. 이건 사실이에요. 남자들 잘 안 씻으니까 물 많이 쓰면 찍히거든. 응? 그래서 이제 결국 처음 나갈 때는 저 육지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그 프레시 워터 청수 그래요. 프레시 워터. 그건 뭐 2, 3주면 많이 가도 3주가 2주면 끝나요. 그럼 그때부터는 조수기로 이제 해수에서 이제 삼투압 원리에서 이제 물을 걸러서 이렇게 씻고 뭐 소금물 씻으면 막 껄끄럽고 그렇다고. 마실 수는 없어요. 조수기로 해가지고 2, 3주 지나면 조수기로 해서 마시죠. 근데 맛이 없어요. 물이. 물이 맛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이제 좀 미지근하고 뭐 또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뭐 속이 미식미식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제 석 달 되면 또 마시는데 좌우지간 뭐 잠수함 타면 물이 맛있다는 거 알고 공기가 맛있다는 거 아는 특별한 상황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잠수함에 여성 승조원들이 타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좁은 공간에서 물도 제대로 쓸 수 없고 그래서 좌우지간 여성이 타려면은 좀 힘들기 때문에 인내심을 배양해야 되고 체력이 좋아요. 체력이 저 같은 경우도 잠수함 함장할 때 출동 나가면 하루에 500m밖에 안 걸어요.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안해야 되고 그다음에 누구나 할 수 없는 열악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해병대에 간다면 나도 해병대에 지원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해병대들이. 그냥 명예심이라고. 그래서 잠수함도 비슷해요. 그다음에 잠수함 승조원들이 이렇게 열악한 생활하기 때문에 전 세계 잠수함이 승조원들은 만나서 한 5분 정도 얘기하면 다 친해져요. 근데 같이 고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아주잖아요. 심지어. 그다음에 선진국에서 운용 사례를 잘 검토해야 돼요. 이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정, 항공모함 이런 데서 넓은 공간에서도 성군기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함장 지게지 드는 사람도 있고 뭐 우리 한국에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사례를 검토해 가지고 그런 갈등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것도 구역 분리, 그다음에 시간 분리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화장실뿐만 아니라 침실 같은 것도 그다음에 성군기 예방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공정하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이 문제가 없이 또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성평등 그다음에 기회균등의 원칙이라는 거는 세계적으로 큰 대세예요. 대세. 그거를 우리가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선진국에서 다 태우고 38개 잠수함 보유국 중에서 12개가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만 안 할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지연되었던 거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출동 일수가 많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견디면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여성이 안 타는 거에 대해서 그 침실이나 화장실 이런 것들을 분리 정책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걸 이제 배가 커짐으로 해서 그런 것도 가능해졌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잠수함 승조원 도태율이 53%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도 이제 수급이 절실하죠. 그래서 여성들 중에 타고 싶은 사람 잠수함은 원래 버런티어 개념이에요. 자원해서 타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너 타라 하면 안 타는 사람이 있어.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여성 장교들은 태워야 된다는 그런 정책이 이제 우리가 바야흐로 결정하는 거죠. 아무튼 뭐 우리가 잠수함에도 드디어 여군이 탈 수 있다는 거는 아주 좋은 일인데 여기 이걸로 말미암아 어떤 부적절한 영향보다
부당한 영향보다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진국 사례를 다 스타디 케이스 스타디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를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